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진연금 고객 여러분, 최근 7월 증시는 신고가 행진과 더불어 중국 규제 이슈,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변동성과 관련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투자전략부의 김대준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네, 같습니다.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네, 더운 여름 또 어떻게 건강하셨었나요? 네,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8월 네. 또 따끈따끈한 시황 관련해서 또 얘기 들려주시면 또 퇴진용 고객님들에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8월 주식시장 전망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그림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8월 저희 코스피 밴드 3140에서 3340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업종 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굉장히 이 기준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 흐름이 바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조금 전달해 드리면요. 일단 지수에서 보시다시피 시장은 크게 오르지도 않을 거고 아마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다 여기 현재와 같은 수준, 뭐 32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그래도 이익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강보합세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스타일을 고르는 방법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달에 저희가 업종, 성장과 가치와 관련해서 좀 균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8월에는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 자료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 때문인데요. 지난달까지 이 스타일 국면 모델이라는 이 그림의 신호가 지금 하얀색 점으로 나타나고요. 이 하얀색 점이 있는 오른쪽 아래는 경기에 민감하지만 성장 업종이 조금 더 유리한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IT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신성장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국면에서 시장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는데, 신성장 종목은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글로벌 증시와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방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은 좋았지만 규제 이슈에 있던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게 이 왼쪽 그림에서 확인이 됩니다. 뭐 미국은 조금 올랐지만 중국은 6월에도 안 좋았고 7월은 더 크게 안 좋으면서 사실상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왔던 그 배경에는 사실 이익 모멘텀이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좀 약했기 때문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가 지수의 상대 강도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갈 때는 신흥국이 강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선진국, D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강한데, 지금 완연히 이 선진국이 강한 걸로 모습이 나타나고, 검정색 선인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상대 강도인데, 마찬가지로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훨씬 더 이익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선진국 대비 신흥국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사실 중국이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 둔화를 이끌어왔다는 게 이 왼쪽 그림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대만은 이 검정색 선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EPS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면 한국은 좀 그나마 다행인 게, 한국은 이 EPS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걸 봤을 때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 검정색 선이 4주 전 대비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게 확인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익이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1분기 실적 발표 과정 중에서 네이버가 일회성 순이익 14.9조 원이 반영되면서 이게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일시적인 이 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난 이 4주 전 대비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의 이 상승, 이게 조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뭐 성장주를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익 쪽, 이익 증가율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이 8월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익과 관련해서 최근의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인 수치들,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코스피 130조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179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그 14.9조 원을 빼더라도 164조 원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보게 되더라도 올해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래도 낙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더 시점을 쪼개보고 한두 달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이익이 그래도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이 코스피의 분기별 이익을 나타낸 거고요. 특히 이 파란색 선은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지금 2021년 2분기가 1분기보다 이 파란색 선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3분기 실적도 2분기보다는 약간 조금 내려갈 것으로,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높지만 상승, 그러니까 이익이 빠르게 올라간 그런 전년과 비교한 이 증가율은 조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이 약해지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이익에 영향을 받는 민감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탄탄한 업종 위주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해서 조금 실적 시즌과 관련된 흐름들을 말씀드리면, 1분기보다 2분기가 약간 분위기가 뜨겁지 않다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2분기 기업들의 매출액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느냐 아니면 비슷했냐,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하회했냐,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똑같이 컨센서스보다 좋았냐 나쁘냐, 요걸 보는 겁니다. 1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모든 코스피 기업의 실적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현재 동일한 기업들로 비교를 해보면 1분기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매출액은 30% 기업이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잘 나고요. 영업이익은 63.9%의 기업이 1분기에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게 1분기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아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이익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는 굉장히 이익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2분기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있을 건데요.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3분기를 비롯한 하반기의 이익 전망이 괜찮은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이 괜찮았지만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된 게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익을 볼 때도 지금 잘 나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잘 나올 것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8월에는 이익에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매크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환경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환경을 나타내는 게 이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료의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수익률 곡선, 영어로는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평탄화, 그러니까 평평해질수록 시장에서는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왼쪽 그림은 가로축이
만기별 금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써 있는 숫자는 1년 만기 금리의 이제 레벨, 2년 만기 금리의 레벨, 3년, 5년, 7년, 10년, 30년까지 미국의 각 금리 레벨을 나타낸 건데 한 달 전인 6월 29일보다 7월 27일 이 검정색 선이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장기 금리는 사실 단기 금리하고 다르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향후의 경기가 굉장히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것들을 봤을 때 이 금리가 내려가고 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인 이 장단기 금리 차도 아래로 깔리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힘들고 조심스러운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올라갈 때쯤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질 텐데 일단은 그 기간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금리가 조금 낮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현재 예상으로는 한 9%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이 경제 성장률은 9%에서 7%, 5%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고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화 되겠네. 이렇게 성장률이 내려가는 걸 보게 되면 금리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백신을 많이 맞아야 중증 환자도 없고 사망자 비율도 낮아지는데 미국에서 이 속도가 낮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금 살아날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금리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주목할 이슈가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와 그리고 고용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채권을 찍어서 재정 정책을 쓰려면은 이 왼쪽 그림에 있는 검정색 선 부채 한도라는 게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 2년 전에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채 한도를 상향을 시키지 않고 그냥 우리 2년 동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돈을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만기가 7월 30일로 다가오고요. 문제는 7월 31일까지 이거를 좀 한도를 늘리는 게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다음은 미국의 서비스업.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내수 경기, 특히 서비스가 경제 성장에 미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고용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에 구인 건수, 채용 건수 차이를 보게 되면 고용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물가인데 물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좀 일시적인 현상이 일 것이다. 이렇게 연준의 생각대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인데 5년짜리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냥 2.5에서 3%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1년짜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1년 정도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물가는 2% 수준에서 조금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도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는 부분으로 이어질 거고 인플레 압력이 약해지면 금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연준의 정책들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이제 뭐 종목, 업종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7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 큰 이슈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스탠딩 레포라는 것들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테이퍼링을 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언급인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정책 기조는 일단 2022년 말까지 이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 상단을 0.25%로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2023년부터 한 번 올리고, 그리고 12월까지 2번 정도 올린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테이퍼링,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 테이퍼링 신호는 8월보다는 9월 FOMC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테이퍼링 발표는 9월에 신호를 내주고 12월에 발표를 한다. 그리고 발표한 직후인 1월부터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이슈인데, 현재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관점으로 미국 연준의 정책 기조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추천 포트폴리오와 업종을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초반에 이익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 업종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BM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MP라는 거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인데, 여기 차이가 괄호가 쳐져 있는 게 마이너스라서 괄호가 없는 것들, 플러스인 것들을 보게 되면요. 에너지와 그리고 소재, 밑에 쪽에 IT,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됩니다. 에너지는 유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성장주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IT, 반도체를 빼고 나머지 IT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IT 비중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이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쪽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8월달 전체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시장이 둔탁한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밴드 자체도 3140에서 3340포인트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익은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탄탄하게 이제 지수를 받쳐줄 수 있다. 다만 이제 매크로 쪽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환경이 이어지고 연준의 정책 결정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익을 기준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양호한 성장주로 조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8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ETF 운용에 이제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도 이제 국내 시향으로 준비했는데요. 최근 또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더운 날씨로 이제 힘든 가운데 댁내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